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오늘 눈이 녹아서 비가 내린다는 절기상 우수였습니다. 포근한 에너지가 사방에 퍼지는 시기인데 이 포근함이 과연 시장에도 퍼졌을지 한번 상세히 들여다보시죠.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아간 코스피였습니다. 기관은 저PBR 관련주 그리고 외국인에는 IT 대형주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전거래일 대비 1.2% 이상의 탄력, 약 1.2% 가까운 탄력 가져가면서 268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살짝 좀 혼조세의 양상을 띄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저PBR 관련해서 코스피 쪽으로 쏠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들어가면서 그래도 회복세 가져가려고 그 노력이 좀 보였고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858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쏠림 좀 더 거래량 기준으로 급등주 보시면서 좀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자, 제가 저PBR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의 쏠림이 또다시 저PBR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쏠림이 그 부분에서 상당했는데요. 이전부터 들썩였던 쪽도 그렇고 오늘은 좀 새롭게 들썩이는 쪽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전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 가까운 탄력이 확인이 됐고 한국전력은 10% 가까운 탄력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PBR에서 가장 먼저 흐름이 나왔던 쪽이죠. 시중은행 쪽인데 제주은행은 상한가로 마무리된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PBR 관련해서는 이전에 계속해서 움직였던 쪽 그리고 새롭게 움직이는 쪽 이제는 정부에서 발표하겠다고 한 26일을 기점으로 어떻게 탄력을 또 챙겨갈 수 있을까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또 계속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좀 볼 이야기인데요. 금요일 시장에서 계속 또 탄력이 나왔던 원격 의료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의사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강대강으로 비춰지면서 비대면 진료 쪽도 좀 계속해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급등주 역시나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나노엔텍 그리고 케어랩스 보고 있습니다. 상한가로 마무리된 모습 역시나 여기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 변동성이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이슈의 무게를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부분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계속 함께 하시면 이 부분 또 톡톡히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또 한 주 시장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전략 고민은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계속해서 이 생방송 중에 드리는 가격 전략도 상세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목표가부터 매수가, 손절가까지 정말 상세하게 가격 전략 챙겨드리거든요.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받아가실 수 있는 투자 조언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놓치신 전략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복귀하시고 또 놓치지 않고 주식 고수의 비법도 하나씩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다음 장 또 시원하게 간파할 수 있는 강펀치 키워드 챙겨보도록 하죠.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 있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세계로 넓혀가는 K-웹툰입니다.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게임까지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이 때문에 네이버 웹툰 역시도 후실적을 내놨습니다. 첫 분사 이후로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 또 호재가 하나 있었죠. 이러면 올해 6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 주간사 역시도 선정이 됐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로 됐고요. 기업 가치 역시도 4조 원에서 5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부 역시도 이 시장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웹툰판 넷플릭스를 만들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2024년 예산을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인 애플, 아마존 역시도 이 시장에 함께 뛰어들게 되면서 시장 규모 역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일단 웹툰 관련 종목들 우상향할 것 같긴 한데 어떤 종목이 가장 가파를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멘토님께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래 산업 키워드는 원격 의료와 AI 인가입니다. 오늘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죠.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의사단체와 정부 정말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의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파업에 들어가거나 그리고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반면에 정부 역시도 강하게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공 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는 것과 더불어서 이 집단 행동에 따른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내놨죠. 갈등이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난주부터 관련 종목들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40%에서 9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노엔텍과 케어랩스와 같은 종목들 나란히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그리고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연속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멘토님이 짚어주신 키워드가 원격 의료 그리고 AI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단순 테마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지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여쭤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멘토님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인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 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저희 수익 배틀 쌈장에 처음 나와주셨어요. 네. 어떠세요? 많이 긴장이 되네요. 네, 어떻게 긴장하고 보면은, 계신 거예요? 네, 수익 배틀 쌈장이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2달 동안의 그 수익률 대결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약간 기대감, 약간 그런 부분이 저를 좀 설레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종목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나 많은 고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달 동안에 제가 목표는 1등인데 꼴등으로 꼴등만 면하자. 약간 여기 오자마자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오신 것 같은데 목표가 1등이다. 저는 이 얘기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이정호 멘토님은 이 구역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네. 제가 또 익히 들었어요. 네. 또 어떻게 또 시장의 상황에 맞게 또 어떤 색깔로 어떻게 또 스타일리시하게 전략을 세워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투자의 색이 다양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그만큼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장중 전략도 투자 판단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 시장을 간파할 강펀치 키워드로 계속해서 뼈대를 좀 더 단단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로 오늘 또 이슈로 들썩들썩하기도 했어요. 이게 K-웹툰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지만 네이버 웹툰이 이르면 6월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서 또 수혜주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포문을 열어볼 이야기가 저는 네이버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니까 네이버의
행보를 좀 먼저 보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웹툰 관련주 말고는 오늘 하루 네이버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시장 전체를 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 종목들이 대다수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IT 업종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시장에서 고평가되는 부분, 성장주 네. 쪽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네이버 주가나 이런 부분은 네이버 웹툰이 성장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도 한 번 더 재가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네이버 주가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 소식 관련해서 네이버도 계속해서 볼만한 종목이라고 보실까요? 근데 생각보다 네이버라는 종목 자체가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약간 비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 어떻게 본다면은 하락할 때는 카카오가 많이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 또 카카오가 또 많이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올라가는 것도 약간 더디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신규 관점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비추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자체적으로 네이버를 보시는 거는 약간 비추지 않나. 차라리 오늘 방송 후반에 나오는 그 종목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매력적인 부분 대해서는 또 아주 활짝 웃으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오늘 네이버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인 게 카카오처럼 혹시 쪼개기 아니냐, 쪼개기 상장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걸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닐까요?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LG화학이 약간 분사를 하면서 약간 시장에 충격을 줬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 문어발식 상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나 주주들한테 약간 실망감을 많이 줬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약간 해외 상장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금 순환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 가치나 이런 거는 국내 상장하는 것보다 해외 상장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 코리안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제값을 받으면서 상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가 좀 더 재평가가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안에서 흐름은 또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이슈 관련한 수혜주가 뭘지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툰 관련해서 그러면 좀 더 키워드를 잡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웹툰이 영어로 번역이 돼서 업로드 되는 걸까요? 그럼 네이버 웹툰이 상장이 된다면?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외국,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몰이를?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웹툰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점차 해외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괜히 이 미국 시장에 미국의 웹툰 시장 좋은 일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나스닥에 한다면 그런 여파는 없을까요? 쉽게 생각하신다면 쿠팡이 지금 미국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쉽고 좋은 이해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장한다고 해서 그 회사 쪽이나 뭐 미국에 상장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나라 웹툰 시장에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더 좋은 시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내에서 만약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한다면 저는 시장 가치 본다면 한 1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스닥 상장 쪽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최대 5조? 까지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저는 미국에서 상장하는 게 시장 가치나 이런 부분을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웹툰 관련주들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5조 가치의 미국 시장 가치를 또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또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에는 어떤 수익성이 좀 뚜렷하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넷플릭스 드라마화를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뭐 굿즈 판매를 한다거나 좀 상품화
가 됐을 때 좀 수익성 파이프라인이 좀 뚜렷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네이버 웹툰이 상장이 됐을 때 어떤 파이프라인이 좀 뚜렷하게 또 나올 수 있는지. 만약에 웹툰 시장이 점차 커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만화 시장을 잡고 있는 건 일본이잖아요. 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에도 다 있을 겁니다. 포켓몬 인형은 다 하나씩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오. 약간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IP 사업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만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화 그리고 드라마 이쪽으로도 파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게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굿즈나 이런 부분도 파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웹툰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도 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쉽게 말씀드리면 웹툰 이러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만화랑 별반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만화 시장을 일본에서 잡고 있지만 이 웹툰 시장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일본에서 만화로 성장했던 부분을 이제 웹툰으로 넘어오면서 그 수혜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웹툰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웹툰 시장의 규모 자체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39억 달러, 우리 시장 원화로 환산을 하면 약 5조 원이 넘는 정도가 됩니다. 그런 만큼 미국 시장에서 이 상장이 됐을 때 어떤 또 가치를 띨지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도 두 번째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우리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다는 소식이 오전장에 또 이슈가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네이버 웹툰 관련주가 또 엄청난 또 활약을 보였습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또 굉장한 탄력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시세를 가져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 웹툰 수혜주가 뭘지 이 수혜주 찾기에 나서봐야 될 텐데 저희가 또 잠시 후에 관련 종목으로 종목 전략까지 세워드릴 거거든요.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상세하게 또 나눠드릴 거니까 방송 계속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모멘텀으로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갈 수 있을지도 또 상세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장중에 드릴 투자 조언 또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문 활짝 열어뒀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소통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나 오늘 또 이슈 놓칠 수 없었던 테마인데요. 이게 원격 의료와 AI 키워드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슈부터 좀 해석을 해보면 의대 정원 관련해서예요. 멘토님, 일단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또 정부와 의사들 간에 또 충돌이 있는데 이 이슈가 연속성 가져갈 거라고 보시는지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저는 생각보다 좀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 좀 많이 오래 간다고 하면 총선 이후까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은 많이 원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취임 이후로 국민들의 속 시원한 부분을 많이 긁어주지 못했다. 근데 이 의대 증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국민들한테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정책으로 좀 더 분위기 전환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총선까지도 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좀 더 장기화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또 굉장한 시세를 보여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관련주들 추세 또 이어갈 거라고 보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온 종목은 테마성보다는 약간 미래 비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보다는 더 매력적이다. 그럼 네. 오늘 움직인 종목보다 내가 가져온 종목을 봐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움직인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렇게 네. 보고 계세요? 변동성이 좀 극심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약간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오늘 이슈도 이슈인데 사실 이 준비해 주신 키워드를 미래산업의 먹거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남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 산업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점차 계속적으로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많은 키워드는 뭐냐? 바로
고령화, 저출산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고령화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은 병원에 가는 시대지만 나중에는 이제는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부분을 갈 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병원을 가고 있어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원격 진료가 해외에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제일 좋은 거는 약간 빨리빨리 그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빨리. 약간 이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우리나라 국민성에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습성이라고 하죠. 우리 습성에 맞지 맞습니다. 않나.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본다면 병원에서 막 1시간, 2시간 기다리면 진짜 오래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 여행 가서 조금이라도 아파서 병원 가봤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네. 아실 거예요. 네, 제 아시는 분은 여행 가서 놀러 갔는데 피가 철철 나는데 네. 응급실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으세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기하다 보니까 피가 다 굳었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랫동안 기다리는 모습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빨리빨리 진화가 됐었는데 네. 이 원격 진료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되게 맞지 않나. 해외에서는 약간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 원격 진료를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해외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왔던 종목은 해외 유수 기업이랑 같이 협약을 하면서 FDA 승인까지도 나온 제품을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에 독점하는 기업인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답답하죠. 우리나라는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건데도 원격 진료나 이런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거의 20일 가량이 됩니다. 그만큼 되게 답답한 계속 종목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 기업에서 나오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죠.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아.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미래 산업이라고 한 키워드에서 이 원격 진료는 빠질 수 없는 한 축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미래 산업의 먹거리다, 그만큼 챙겨가야 할 키워드다 이렇게 또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빨리빨리 해야 하는 이런 좀 봐야 할 키워드라고도 봐주시는 것 같은데 원격 의료가 지금 좀 사회적인 이슈로도 떠오르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원격 의료와 또 AI는 함께 가야 할 키워드인 것 같은데 제가 이쯤에서 좀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원격 의료, AI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다 가져가는 기업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몇 군데 있는데 이 회사가 특히나 좀 더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왜냐면 원격 의료 플러스 AI로 접목을 시킨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원격으로 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찍습니다. 그럼 네. 기계에서 이걸 판독을 하는 거죠. 어떤 병일 확률이 높다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그러면서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스마트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원격 진료와 AI나 이런 부분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나.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AI 이러는데 AI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AI가 뭐냐? 많은 데이터가 있다. 그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판단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나 그 결정은 물론 사람이 하겠지만 AI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더 편의성을 증폭을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I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키워드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협업을 해야 하거나 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같이 기술력을 키워가는 기업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바로 그런 기업이라고 하니까 꼭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도 수익이고 두 번째도 수익이고 세 번째도 수익이니까 이런 종목을 또 가져가신다면 여러분 계좌에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 투자 도움도 가져가시고 오늘 가져가신 종목 가격 전략 챙겨가시려면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강펀치 키워드로 지금 시장의 상황, 현재 위치도 살펴봤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살펴봐야 되는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후의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종목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상황실 들러서 체크해볼 포인트들 잡아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하게 돌아온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멘토님 라인업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진짜 주식팀과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이정호 멘토님이 추가가 되면서 정말 새롭게 어벤져스 라인으로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룰도 조금 바뀌었어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7일간의 수익률 대결이었는데 이것이 2달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기 수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두 번째 룰이 또 추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멘토별 포트폴리오가 기존에 3종목이었다면 이제는 7종목이 됐습니다. 정말 이제는 멘토님들이 자유롭게 실제 본인들의 계좌를 운용하듯이 단기 수익, 중장기 수익 모두 다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됐고요.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취사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익률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목표가 제시 중요하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고요. 제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당일 순위, 당일 현황, 포트폴리오 다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종 순위 같은 경우에는 2달간의 누적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2달 뒤 정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명승부사 양재혁 멘토님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EUB가 오늘도 2% 넘게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드디어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이었죠. 이것이 다음 주 월요일에 확정이 됐는데요. 그때까지 이 시세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역시나 같은 이유로 이 동양생명이 편입한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더니 이미 목표가를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가를 또다시 뚫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수익률 무려 8%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멘토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2가지 종목 편입하겠다 해주셨는데 오늘 편입 성공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정호 멘토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이렇게 LIG 넥스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편입 불발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은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관련 종목에서 추가 전략이 있을지 여쭤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는 종목 편입이라든지 전략 변경이 방송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까먹을 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 팍스탁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끔 열어놔 드렸습니다. 다시 보기 하시고 혜택 누려가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전략 세워봐야 되는데요. 먼저 멘토님이 제시해 주셨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의 해상도를 높여야 하잖아요. 네. LIG 넥스원을 지난주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편입 불발했어요. 너무 아쉽게도. 네. 근데 워낙 방산주 K방산은 워낙 또 좋은 섹터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차트 확인을 좀 하면서 추후 전략을 어떻게 세워주고 계실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니가를 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너무 싸게 살라고 하다가 놓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회사가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나오는 뉴스는 수주잔고가 계속적으로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돈 많으면 뭘 하고 싶죠?
투자하고 싶죠. 플렉스하고 싶죠. 플렉스하고 싶, 사고 싶습니다. 기업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플렉스를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요. 왜? 돈 번 걸로 이제 미래 사업을 이제 투자를 할 거다. 그게 바로 뭐냐? 로봇까지도 이제는 건들고 있다. 예,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까지도 이제 착착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 회사는 수주 잔고, 그만큼 돈을 번 거에 대해서 미래 대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회사는 저는 좀 가져가야 된다. 한 번 더 주가는 한 번 더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다시 재진입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리고 목표가는 좀 변경을 해서 네. 짧게 14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가다가 저는 목표가를 아마 찍으면 더 상향을 할 예정이고 손절가는 12만 원까지 잡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전략 관련해서 변경하신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내일장 시초가로 다시 재진입을 하겠다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2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곳간에 또 좋은 자금들이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만큼 플렉스를 할 만한 또 의향도 있을 만큼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만큼 또 성장성도 다분한 종목입니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도 챙겨갈 만하고요. 이런 이슈들은 체크해 보셔야 되고 또 멘토님과 함께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주셨던 가격 전략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추후의 가격 전략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중 투자 도움은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멘토님과 함께 소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새로운 종목들도 어떤 종목으로 챙겨주실지 봐야 하는데 또 강펀치 키워드 통해서 또 계속해서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주목하시는 키워드 잡아주셨잖아요, 멘토님. 그러면 이 키워드 안에서 종목 가져오셨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볼게요. 또 제가 너무 기대되는 건 두 번째 키워드인데 너무 기대되니까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웹툰.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Y랩이라는 종목입니다. Y랩. 네, Y랩. 좀 느낌 있지 않아요? 네, Y랩 스튜디오라고도 말하는데 뭐 어떻게 본다면은 네이버 웹툰을 제작하고 하는 스튜디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런 웹툰 회사나 이런 부분이 작가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은 작가가 있어야 되냐, 그리고 여기서 갖고 있는 IP가 뭘 갖고 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이 Y랩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 시장에서 지금 미스터 블루나 뭐 DNC 미디어나 이런 부분 회사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는데 이 Y랩이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냐? 저는 맞아요. 봤을 때 오늘 움직인 쪽은 진짜 말씀 주셨던 미스터 네. 블루나 DNC 쪽이거든요. 네, 물론 DNC 미디어도 강력한 IP를 보유하고 있고 미스터 블루도 탄탄한 회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이 Y랩은 그거에 비해서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의미 있는 대주주들이 있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대주주가 뭐냐? 그 회사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웹툰이 있고 CJ ENM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네이버 웹툰은 뭐냐? 다들 알다시피 웹툰 회사입니다. CJ ENM은 어떤 회사냐? 네,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회사다. 그런 두 회사가 이 회사의 대주주로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다. 왜 이런 회사에서 이런 회사를 투자했을까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웹툰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강력한 IP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린 너네랑 계속 일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투자를 했겠죠.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 이 웹툰을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궁무진하다. 이걸로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수익을 보고 너네도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 회사에 누군가가 주주로가 있냐가 저는 그 회사를 지켜볼 때 또한 매력적인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했다시피 웹툰 회사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강력한 IP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IP는 뭐냐? 흥행을 갖고 있는 웹툰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 20작품을 연재를 했습니다. 거기서 작품 9개가 탑 15 안에 랭킹이 돼 있던 작품이고 랭킹 1위까지도 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다. 그 혹독한 네이버 웹툰 시장에서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IP나 이런 부분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신 작품 있으세요? 네, 많습니다. 웹툰 좋아하세요?
네, 웹툰은 거의 저는 웹툰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1시간이요? 네. 아, 1시간씩이나 가나요,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보는 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 어떻게 본다면 이 웹툰 시장이 커진 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 때 오. 많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문화 컨텐츠나 이런 부분을 소비했던 부분은 영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컸다라고 보는데 이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많이 옮기면서 우리가 이제 문화 컨텐츠 소비나 이런 부분을 오프라인에서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하자 하면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이 웹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 웹툰 시장이 좀 작아질 것 같았는데 더 커지고 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이다. 사람들이 이 웹툰의 맛을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한 번 보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라면은 거의 이 웹툰 시장에서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무협도 있고 멜로도 있고 판타지도 있고 뭐 이런데, 대표적으로 요즘에도 흥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네. 저는 이 드라마를 1화를 보자마자 웹툰도 다 봤습니다. 그 다음날. 이것도 와이랩에서 제작이 아니에요. 아, 그건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왜 웹툰 관련 컨텐츠들을 영화나 드라마로 하는 이유가 제일 뭘까요? 그만큼 또 보장이 돼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장입니다. 물론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을 하려면 많은 제작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제작비를 무작정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웹툰에서 어느 정도 흥행이 됐다라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웹툰 관련주들로 인해서 드라마 그리고 영화 이런 컨텐츠 산업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웹툰 관련주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혹시나 또 시청자분들께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련 대표작을 좀 찾아봤는데 참교육, 네. 스터디 그룹, 네. 한림체육관, 네. 아일랜드 네. 이렇게 좀 있는데 보신 거 있으세요? 다 봤어요. 이걸 다 보셨어요? 네.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네, 또 시청자분들께서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관련해서 또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웹툰을 저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봐야 한다. 필수. 네, 맞습니다. 필수인가요? 그만큼 시장성이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끝날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본다라면은 문화 콘텐츠, 게임주, 엔터주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게임주는 이제는 너무 약세져요. 맞아요. 왜냐?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이나 이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웹툰은 아직까지도 중국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를 잘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웹툰도 저도 보고 하는데 퀄리티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작화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웹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나라보다 빨리 시작했던 부분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존에는 우리가 만화책을 본다고 하면 책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봤죠. 네. 그 시장이랑 지금은 이제는 웹툰 같은 경우는 세로로 보게 돼요. 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세로로 보면서 스크롤 내리죠. 네, 스크롤 내리면서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체나 어떻게 보면 화면 전환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르다라는 게 키포인트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웹툰이 다른 나라도 점차 발전하지만 이 시장을 지금 잡고 있는 건 우리나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웹툰 이슈를 오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가져와 주신 줄 알았는데, 그 금요일에 출연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멘토님이. 네. 그분이랑 조금 아시는 사이잖아요. 근데 반도체 관련해서 나올 때 그 표정이 있으신데 네. 웹툰도 비슷한 결의 표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웹툰을 정말 좋아해서 말씀해 주시는 듯한. 금요일에 나오는 분보다 제가 좀 더 잘생겼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웹툰이나 이런 부분 다른 사업도 다 좋아요. 다 좋다는데 이 웹툰 산업은 좀 더 유심히 있게 지금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태동기인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켜보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이런 관련주들, 어떻게 본다면 이 투자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시장에 보급되기 전에 우리 집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을 때부터 전기차 관련주들을 모아갔던 분들이 지금 큰 수익이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웹툰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안 보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에 보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웹툰이 점점 실생활로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웹툰을 안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 컨텐츠가 태동은 웹툰이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웹툰 관련주는 좀 더 유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신 만큼 또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주실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Y랩도 신규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번 연도는 2023년도는 실적입니다. 오. 실적이 부진됐어요. 오. 적자라는 소리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2024년도 가이던스상 흑자 전환을 기대합니다. 그만큼 뭐냐, 지금 웹툰이 점차 더 나올 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장 이후로 계속된 적자가 있지만 그게 이제 턴 얼라운드가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좀 더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만큼 지금은 좀 더 낮은 가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가격, 지금 차트를 보고 말씀해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마이렉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원 밑에 9,930원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내일 10,000원 이하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지금 저는 보수적으로 그냥 짧게 12,000원을 잡았는데 저는 12,000원보다는 지금 16,000원까지도 노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오. 말씀해드리고 싶고 16,000원이 넘어가면 진짜 한 단계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웹툰 2024년도부터 나올 웹툰이 많다. 그 웹툰이 이제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주가는 한 단계 계속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손절가는 8,500원 부분인데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수익 배틀 프로그램이니까 손절가를 갖고 온 거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도 생각 안 하고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오.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주가 시총 같은 경우도 지금 1,500억밖에 안 된다. 이 어떻게 본다면 네이버 웹툰과 CJ ENM이 투자한 회사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저는 너무 저평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만큼 지금 미래 가치로 본다면 저평가인데 아직 그 재무제표에 찍히는 거는 실적 부진 때문에 이런 부분이다. 근데 이번 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올라가면서 점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내일장 시초가로 진입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16,000원까지도 터치를 한다면 한 단계 더 올려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방송 계속 함께 하시면서 가격 전략 쭉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챙겨봐야겠습니다. 강펀치 키워드 챙겨주실 때부터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를 힌트를 또 주셨던 종목인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네, 오. 셀바스 AI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셀바스 회사의 AI는 정말 많이 자회사라고 들어봤는데. 보시면 오.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된 말씀입니다. 미래 산업에서는 원격 진료 그리고 플러스 AI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간 기업들은 계속적인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회사는 뭐냐?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원격 진료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오늘 상한가 간 케어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양호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는 좀 더 안정성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면 이 종목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FDA 승인 획득한 AI 진단 솔루션을 독점 공급 예정에 있어요. 국내 한정이지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심장 초음파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고급 인력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러면서 시간이나 되게 오래 걸립니다. 예약이나 이런 부분을 잡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 진단 솔루션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비전문가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우리가 심장에 무리가 있냐, 심장 질환이 있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하기가 좀 더 편해진 세상에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만큼 우리가 AI 되게 앵커님도 되게 당황했었잖아요. 네. 원격 진료 플러스 AI 접목한 회사가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저는 자신 있게 바로 셀바스 헬스케어가 이 회사가 있다라고 그럼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 모 회사와 자회사의 기술력이 같이 융합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전문 회사, 자회사를 두고 있는 셀바스 AI가 어떻게 보면 AI나 이런 부분을 축을 네. 담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I가 되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많은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I 너무 시청자분들이 AI 들어가면 AI가 도대체 뭐야 하는데 되게 어렵게 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게 원격 진료에서도 AI를 접목시킨다라고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기침을 뭐 계속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가래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열도 난다라고 봤을 때 누가 봐도 감기잖아요. 네. 이런 데이터를 넣었을 때 AI가 판단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대신 해주고 있다. 그만큼 원격 진료나 AI는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는 시장을 또 주식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혜주. 이게 또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셀바스 AI 말고 자회사를 선택해 주신 뚜렷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헬스케어,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원격 진료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신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FDA 승인한 이 심장 초음파 관련 이게 좀 더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자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AI나 이런 부분 셀바스 AI에서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지만 이 셀바스 헬스케어로 인해서 어떻게 본다면 수익적인 부분이나 좀 더 이런 부분을 챙겨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셀바스 그룹을 좀 더 인정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셀바스 자체, 이 셀바스 그룹 자체가 AI 그리고 헬스케어에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 비전이 되게 높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가격 전략 어떻게 주실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어떻게 또 전략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한번 상승세가 좀 나왔던 부분세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다음 날 쪽 빠지면은 좀 무서운 경향이 있는데 오늘 또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좀 만족할 상승세는 아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본다면 오늘 비대면 의료 관련주들이 많은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을 못 갔어.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실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는 거는 이 종목을 들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 비대면 열풍이 꺼져도 이 종목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시장에서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시초가에도 진입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7,700원. 네, 높은 가격도 아닙니다. 네, 제가 되게 막 욕심을 부리면서 금요일 날 나온 그분은 되게 거의 100%까지도 본다고 막 하는데 저는 먼저 찍어야 될 자리를 찍고 나서 올라가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가격 전략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손절가도 제 같은 경우는 되게 긍정적으로 줄입니다. 네, 이 가격을 찍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잠깐의 이탈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이 가격대를 본다라고 한다면 다 이 가격대를 찍고 올라갔던 모습세가 되게 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제가 드린 손절은 되게 아쉬운 손절이다. 네, 만약 손절가가 나오고 나서 저는 좀 일주일 정도 다시 지켜보다가 재진입을 하는 종목도 되게 많아요. 물론 깨져야 되는 자리가 깨진다고 한다면 좀 더 급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좀 더 지켜보고 다시 들어가는 전략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놓치고 가는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가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방송 계속 함께 해주시면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은 충분히 챙기실 수 있으니까 방송 시청도 놓치지 않고 전략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키워드로 챙겨주신 셀바스 헬스케어 매수가는 내일장 시초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7,700원, 손절가 5,800원 챙겨주셨습니다. FDA 승인된 이슈를 또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꼭 지켜봐 주시고요. LIG 넥스원과 또 그리고 Y랩까지 오늘장에 또 전략적인 부분 챙겨와 주셨으니까 어떻게 또 시세를 챙겨갈 수 있을지 계속 쭉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한 키워드는 특히나 또 엔비디아 실적까지 앞두고 있죠. 어떻게 또 시세를 분출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특히나 또 FOMC 의사록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가지표 이미 또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좀 기대감이 퇴색됐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또 의료기기, 의료 AI와 함께 시세 어떻게 또 챙겨갈 수 있을지도
함께 같이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또 전략적인 부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 흐름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